어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이석태 후보자입니다. 근데 어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성애, 왼손잡이 같은 것, 군대 내 처벌 문제 있다. 왼손잡이 10% 미만, 동성혼도 유사하다. 당장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가 동성혼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동성애 그리고 동성혼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논쟁거리입니다. 여전히. 근데 어제 이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지수 전 부회장님. 네. 논란입니다. 사실 이 안건 자체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미국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40년간 계속해서 논쟁을 해왔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조차도 지금 이 시점에서 봐도라도 그렇게 전향적으로 어떤 그 제도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이 문제 자체가 하나의 이슈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고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우리 사회에 구성하고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석태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에 없는 어떤 새로운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그런 입장이다라는 의견을 좀 살짝 비춘 건데 뭐 이 정도로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 뜨거운 주제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1시간 잡고 할 토론은 아닙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같은 방, 같은 조 싫다. 대학가에 덮친 중유학생 혐오. 1년 새 중국 유학생이 급격히 늘었다 그러네요. 1년 새 2만 명 늘어 14만 명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하고 있다네요. 중국 학생들이요. 근데 14명이 유학생이군요. 그중에 절반이 중국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제목을.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도. 자, 조별 과제에 무임승차마나 학점 피해 이런 이유로 학생들이 조금 중국 유학생을 기피한다? 4인 기숙사에 남한 한국인, 뭐 이런 갈등도 드러난다. 여기 보면요. 외국인 유학생이 2014년부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많이 늘었습니다.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중국 유학생입니다. 자,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유학생이, 그리고 중국 유학생이. 대학가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나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려를 했군요. 그런데 대학가 내에서는 기존의 우리 한국 학생들과 이런저런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다. 김철근 전 대변인.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잘 지내야 될 텐데. 우선 그 대한민국이요. 그 아시아의 프론티어 국가로 선두 국가로 나서려면 사실은 그 동남아시아나 중국, 일본의 많은 유학생들을 받고 그 유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정말 우수한 인력들은 우리나라에서 쓸 수도 있고 또 자국 내로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시아 내에서 중심 국가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서 자국으로 돌아가면 그 학생은 지한파가 되는 거죠. 지한파 또는 친한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미국 유학을 많이 가거나 유럽 유학을 많이 갔다 와서 지금 국내 그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뭐 친미 친유럽 이렇게 뭐 또는 뭐 친중국 아무래도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하듯이 지금 우리는 그 국제화 시대에 특히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유학생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사실 각 학교별로 학생들 간의 어떤 그 교류 또는 뭐 지금 이런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혐오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과 또는 뭐 친교나 이런 관계들 좀 잘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은 저는 우리나라로서도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의 프론티어 국가 그러니까 개척하는 선두 나라가 되려면 그런 유학생들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중국 유학생과 우리 학생들 간의 이렇게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은 문화권이라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면 다르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도 중국 얘기네요. 보겠습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 후계자로 광군제 신하 장융 낙점. 아까 올해 나이 54세, 54이라고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은퇴를 한다고 그러네요. 창립 20주년인 내년 9월 회장 자리 승계하고 2선 후퇴. 영어 교사로 돌아가 자선 사업을 하겠다. 여기서 살짝 드는시는 분 있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전 회장인가요, 지금은? 그 느낌이 살짝 드는 발언이에요. 자, 그리고 마윈 지분은 6.4%로 리더십은 유지한다. 여기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평소 알리바바가 개인의 창업 회사보다는 안정적인 글로벌 조직으로 자리 잡기를 강조한 마 회장이 차세대 젊은 지도자로서의 경영권 승계로 그룹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내 창의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젊은 후배들에게 물려줘서 회사가 좀 더 창의적으로 커가기를 바란다. 이런 목적에서 한 거네요. 이재용 전 의원. 네. 대단한 인물입니다. 확실히. 네. 이제 54세였어요, 어제. 네. 생일이었고. 예. 내년에 55세가 되고 예. 또 알리바바가 또 20주년을 맞이할 예. 때 자기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숫자가 뭔가 좀 이렇게 라임이 많네요. 딱딱 떨어지는 예, 숫자네요. 의미가 예. 있고 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빌 게이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빌 게이츠만큼 돈이 많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이분 뭐 25조인가 26조인가 되니까 뭐 25조나 그 몇십 조나 정도 저한테 재산이면 거긴데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질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 빌 게이츠보다 돈은 많지 않지만 빌 게이츠보다 내가 더 잘 은퇴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일단은 뭐 교육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사회 공헌에 자신의 인생을 이제 다 이제 쏟아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예.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되면 이제 예. 대기업 아닙니까?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전자보다도 예. 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후계자를 전문가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또 지금 전문가로 모시는 다음 회장도 한 10년이 넘게 예. 그 회사에서 일을 이미 하고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또 실적도 쌓았고 전문 경영이어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자신이 아주 마음 놓고 편하게 물려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어제 해봤습니다. 지금 후계자로 낙점이 된 장융이란 분은요. 이른바 중국의 광군제. 엄청납니다. 그 광군제 동안 팔리는 물건이 어마어마한데 그 광군제를 만든 장본인이고요. 올해는 40대라고 합니다. 젊은 피한테 넘겨준 거군요. 자, 이번에는 경제기사 좀 볼까요? 집값인데요. 그냥 집값이 아니고요. 글로벌 집값입니다. 글로벌 집값 상승세가 역대 최고랍니다. 일단 그래프부터 보죠. 이게 글로벌 집값 지수랍니다. 숫자가 보면 여기 2005년부터 2017년 4분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쭉 왔는데요. 그래서 역대 조사, 이 지수를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좀 보면요. 주택가격 지수는 160.1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자료가 확보된 2000년 이래 분기별 최고치다. 자, 그럼 어느 나라들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일단 1위는요. 홍콩이랍니다. 지난해 여기 있습니다. 상승률이요. 11.8%.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4위, 45위. 조사 대상 국가가 한 60개 이상인데 45위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집값은 엄청나게 급등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명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평균 주택가격 상승폭은 작은 편이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다 섞였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 서울과 수도권만 따로 보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김철근 전 대변인께서 좀 논평을 전세가 이렇게 다 오르는요, 집값이.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전 세계의 집값 중에 그 언론 국가들 있잖아요. 예. 그 국가들은 일단 그 성장률이 높아요. 성장률이. 예, 그다음 경제에도 괜찮고요. 예. 그다음 미국하고 일본에도 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도 예. 나와 있는데 거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완전 고용 상태라고 예. 할 정도로 아. 실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경제 성장이 있는 상태에서 집값. 그렇죠. 일단 그 벌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수입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뭔가를 좀 취득을 해 부동산에 취득해 놓으려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몰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예. 유독 이제 우리나라 중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대의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은 최악이고 그다음에 성장은 낮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근데 동시에 집값이 같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 사실은 보다 그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청년들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네. 최근에 한 20평 정도의 아파트가 예. 거의 6억 7억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혼을 해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예. 더군다나 일자리나 또는 뭐 가게가 안 되는 이런 악순환에 예.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기사가 굉장히 저는 좀 씁쓸합니다. 다른 나라는 경기가 좋아서 거리가 많고 수입이 많아서 뭔가를 살려고 하는 차원에서 집값이 올랐다면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집값만 올라가는 오르긴 다 상황이다. 오르는데 우리는 오르는 배경과 이유가 조금 살짝 다르다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삼겹살 기름으로 발전소를 돌린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삼겹살 기름 같은 버리는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 중유를 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정부가요, 시행 규칙을 바꿔서 이런 기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름은 뭐가 좋은 걸까요? 보면요, 중유 대비 이른바 미세먼지를 대거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연료라고 합니다. 이런 거 진작에 알았으면 빨리 좀 해줘. 왜 이제 와서 이거 비쌌을까요? 삼겹살 기름으로 기름 돌리다. 눈길을 확 잡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이 10도 안팎의 차이를 보이는 환절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7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